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동해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달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지역 산업단지와 어업, 농업,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사업자, 직업소개소, 업주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홍천군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진료소 진료 업무를 일부 축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곽 농촌 지역에서는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홍천의 한 농촌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 직원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참여하면서 진료소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은 이번 주부터 16개 보건진료소 근무자를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 5일 운영되던 보건진료소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경 사항이 사전에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문이 닫혔다고 그러고 홍천군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관광지나 음식점에 대한 역학조사 수요가 많아 업무 효율이 높은 보건진료소 직원을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역학조사 수요 증가 양상에 맞춰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대체진료소 안내 방법 마련이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으로 한 달 이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전국에서 대학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대학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퇴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당장 내년부터 재정 지원 중단이 예고된 대학이 도내 대학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대학 선정 결과 강원도에선 평가를 신청한 15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는 강릉 원주대학교와 강원대, 경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가 포함됐습니다. 전문대 가운데는 강원 도립대와 한림성심대 등 2곳만 뽑혔습니다. 나머지 7개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대학은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강릉 영동대, 한국골프대, 송곡대, 송호대, 세경대입니다. 강원 관광대는 이미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아예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선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은 한 곳당 연간 48억 원, 전문대학은 36억 원의 예산을 못 받게 됩니다. 신입생 충원이라든지 재학생 유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록금 수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도 포함해서 전문대학까지 전부 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된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 하고 신입생 충원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학도 저희가 계속해서 구조개혁을 유도할 거고 미선정된 대학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달 말쯤 해당 대학에 대한 탈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릉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2001년 시청이 떠난 뒤 급속히 쇠락한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중앙동. 국비 등 590억 원이 투입돼 마을 살리기,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교류가 이뤄질 공간이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근에는 마을 방송국과 카페, 청소년 시설에다 여성과 노년층을 위한 공간도 각각 들어섭니다. 서부시장과 문화의 거리 등 골목 상권이 정비되고 마을 주차장도 조성됩니다. 많이 달라지고 또 손님들이 와보고 이렇게 변해질 줄 몰랐다. 여기 너무 서부시장이 좋아졌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기대가 되죠. 더 좋죠. 옥천동의 한 물류창고는 마을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주민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세부 내용의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눈 뒤 결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마을학교와 상인학교를 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구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이웃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을 쌓는 곳이 이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와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요즘 하늘이 참 요란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중남부 지역은 최고 150mm 이상, 영동 북부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부 동해안에서는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오늘도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낮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춘천 17.8도, 원주와 영월 18.5도, 인제 15.7도, 평창 17도 보이고 있고 속초 21.1도, 강릉은 21.7도, 삼척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30도 아래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춘천과 홍천 28도, 화천과 원주 29도, 평창 27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속초와 강릉 25도, 양양과 동해는 24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으로 너울성 파도 조심하시고요. 당분간은 이안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 이후 다음 주 초에는 전 지역에 비 소식이 또 한 번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선출 절차 일부가 강원도에서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원주에서 강원 지역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부터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다음 달에 1차 경선 탈락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각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강원도에서도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경로당 프로그램 일부를 10월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희망한 120개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말까지 서예와 민화, 한글, 스마트폰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계획 대비 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원주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26,2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계획 인구의 84% 정도로
전국 혁신도시 평균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속초시는 올해 말까지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 44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달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속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관광업 관련 휴직자나 저소득층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요원은 다음 달부터 속초 해변과 아바이 마을 등 관광지에 배치돼 코로나19 차단 업무와 방역 수칙 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양양군은 최근 고성과 인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달 말까지 양돈 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위치해 있는 양돈 농장 9곳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차량 통제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양돈 단지 내 농가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어미돼지 입식을 금지하고 출하 시에도 임상 정밀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제군청 인근의 인제읍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확대됩니다. 인제군은 다음 달부터 인제읍 사거리에서 반경 100m 안팎의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무인 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도 기존의 저녁 7시까지 해서 앞으로는 오후 6시 30분까지 단축합니다. 현재 인제읍 사거리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가 보행 중이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평창 농악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